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나오빠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인터넷에서 아주 재미있는 포스팅을 봤어요. 바로 미국에서 태권도가 인기가 많다는 글이었어요. 그 글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옛날에 태권도 도장에 다녔었어요. 아마 태권도는 멋있고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종의 오리엔탈리즘이죠. 뭔가 동양의 신비한 무술이라고 생각하면 멋있잖아요. 사실 한국에도 오리엔탈리즘이 있어요. 일본의 검도나 중국의 소림사라고 하면 뭔가 멋있고 신비한 느낌이 있어요. 아무튼 한국 사람에게 태권도는 그렇게 신비한 무술의 이미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한국에는 태권도 학원이 있어요. 학원이 뭐냐면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가서 공부를 더 하는 곳이에요. 보통 고등학생 정도의 아이들은 중요한 수능 시험을 준비해야 해요. 그래서 수학 학원이나 영어 학원 같은 수능 시험과 연관이 있는 학원에 가요. 그런데 초등학생 때나 중학생 때는 피아노 학원이나 태권도 학원 같은 곳에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학교가 끝나도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곳이에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는 일찍 끝나잖아요. 수업이 12시 정도에 끝나요. 그런데 부모님은 보통 일이 6시가 넘어야 끝나니까 그동안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동안 아이들은 학원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학원에 보내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에선 피아노 학원이나 태권도 학원이 인기가 많았어요. 저도 비슷한 이유로 태권도 학원에 다녔었거든요. 태권도 학원은 아마 일주일에 5번 정도 갔던 걸로 기억해요. 태권도 학원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스트레칭을 해요.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 건 기본이죠. 그렇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유연성 기르기도 같이 해요. 이 유연성 기르기가 어렵지는 않은데 정말 고통스러워요. 왜냐면 다리 찢기를 시키거든요. 제 몸이 그렇게 유연한 편이 아니라서 다리가 안 찢어지는데 그걸 강제로 시키니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파요.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 괜찮아지더라고요. 태권도를 오래 한 친구들은 다리를 180도로 완전히 찢을 수 있던데 저는 끝까지 못했어요.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는 보통 달리기를 자주 했었어요. 밖에서 하는 달리기는 아니고 도장의 끝에서 끝을 왕복하는 달리기예요. 도장 안을 계속 달리면서 체력을 길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태권도를 배웠었죠. 지금은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발차기, 주먹 찌르기, 막기 같은 자세들을 배웠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품새도 배웠었어요. 품새가 뭐냐면 태권도의 동작들을 춤처럼 연속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품새를 왜 배워야 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면 태권도를 배우면서 시간이 지나면 승급 심사를 해요. 여러분들 가라테 아시죠? 가라테 마스터는 블랙벨트라고 하잖아요. 태권도도 같아요. 태권도도 처음에는 흰띠로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검은띠가 있어요. 제 기억에 따르면 검은띠를 따려면 태권도를 2년 정도 해야 했어요. 이렇게 승급 심사를 할 때 품새가 필요했으니까 승급 시즌이 다가오면 품새를 외워서 심사를 봐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태권도 학원이 끝나면 가끔씩 사범님이 맛있는 걸 사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떡볶이 같은 간단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가끔씩 태권도가 끝나면 아이들과 눈싸움을 같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가끔 눈에 돌을 넣는 아주 위험한 친구들이 있는데 사범님이 같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없어서 좋았어요. 그런데도 눈에 돌을 넣어서 던진 위험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결국 돌 넣은 눈을 맞은 친구는 머리에서 피가 분수처럼 터져서 병원에 갔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위험한 짓을 하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아무튼 한국에서 태권도장은 태권도를 배우는 곳이기도 하지만 태권도 말고도 여러 가지를 배우고 아이들이 여러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제 다시 처음에 하던 미국의 태권도 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미국에선 태권도가 인기가 많다고 했잖아요. 미국에서 태권도가 왜 인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한국과 이유가 아주 비슷했어요. 이유가 비슷한데 미국의 태권도장은 한국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미국에도 베이비시터 같은 건 있지만 아주 어린 아이들이 하는 거고 말 그대로 집에서 아이만 봐주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미국의 태권도장에서는 도장의 친구들과 사범님이 같이 캠핑도 가고 사범님이 가끔 맛있는 요리도 해주고 동양식 예절 교육도 해주잖아요.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다르긴 한데 어르신을 공경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건 어디 가도 다 똑같죠. 이렇게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해주니까 미국에서 태권도장이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인터넷에서 본 건데 아이들에게 도복을 입히고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이건 한국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선 이상하게도 무기를 들고 찍어요. 검을 들고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태권도랑 검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국에도 검도가 있긴 하지만 태권도랑 검은 상관이 없죠. 그리고 또 일본의 낫 같은 무기를 들고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뜻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아무런 멋있는 무기를 찾은 거겠죠. 이건 완벽한 오리엔탈리즘 그 자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릴 땐 태권도가 꽤나 유명했었어요. 왜냐면 멋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은 원래 몸을 쓰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철권을 아시나요? 철권은 일본에서 만든 격투 게임이에요. 꽤 유명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땐 철권이 특히 유명했었어요. 철권에는 화랑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이름만 봐도 알겠지만 이 캐릭터가 한국인 캐릭터거든요. 이 캐릭터가 엄청 멋있게 생겼어요. 바이커 컨셉의 캐릭터인데 도복을 입기도 하고요. 지금 봐도 디자인은 되게 잘 뽑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이 캐릭터가 한국의 무술인 태권도까지 사용하니까 친구들이 더더욱 좋아했어요. 한 가지 재미있는 기억이 떠오르는데 이 캐릭터의 도복에 맥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을 해봤어요.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서 아무 한글이나 적었다. 아니면 맥도날드의 맥이다. 라는 말도 있었는데 결국 아직도 확실한 답은 없다고 해요. 오늘은 태권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여러분의 나라에도 유명한 무술이 있나요? 오늘 또 쭈나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